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생기부를 쓰실 때 잘 써야겠다 보다는 다른 애들이랑 좀 어떻게 다르게 보이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딜 가나 재혁아 너 생기부 뭐 어떻게 썼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엑실이 드는 게 이거예요. 다른 애들이 안 하는 걸 해라. 발표할 때도 그냥 데스크 리서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문조사도 해보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저희 전공 수업들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수업보다 영어가 훨씬 많아요. 어떤 과목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할 때도 있는데 이게 막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영어로 이거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리시버블이라는 단어인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죠? 왠지 리시브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매출 채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뭔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일단 담보야. 지금 돈 안 받고 나중에 연말이나 월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거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어로 하면 매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 매출 채권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직감이 오겠어요. 약간 영어로 했을 때는 리시브가 변형된 거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한자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영어 쓰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나. 간단하게 자료를 어떤 느낌인지만 이제 보여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다 PPT 자료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과목에 막 큰 수강 순서, 커리큘럼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 학교 시스템은 학문의 기초라고 해서 뭔가 심화된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서 1학년 때 수강해야 되는, 혹은 2학년 때 수강해야 되는 기초적인 과목들이 있어요. 광고론을 듣기 위해서는 마케팅 원론이라는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되고, 재무 관리를 듣기 위해서는 회계학 원리라는 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초 과목만 수강을 먼저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3학년, 4학년 올라가서는 뭐 인사관리나 그런 건 조금 더 딥하게 배우는 거고, 그게 경제학과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경제는 어쨌든 기업, 국가, 가계 이 세 개의 주체를 본다면, 경영학과는 그 중에서 기업에 가장 초점을 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좀 전반적으로 다 거시적으로도 보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만 경영도 물론 중요하죠. 경제도 당연히 경영 과목 중에 저도 경제 원론 과목을 듣는 게 있는데 조금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기업 내부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기업 내 외부를 통틀어서 국가까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때 근데 이런 거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이제 드리자면, 레이저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검색을 해볼게요. 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검색했을 때 이게 그냥 아무 단어나 중요한 거 막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 연구 자료나 이제 논문 같은 거에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찾다 보면 생기부 쓰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조금 여러분들의 학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공이 엄청 다양한데 가장 클래식한 걸로는 10년 동안 고려대학교가 회계사 최다 배출 성적을 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정진초라고 CP 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그쪽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는 하는데, 회계사 관련한 지원도 엄청 빵빵하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한 번씩은 다 준비해보는 시험인 만큼 고려대학교가 그 회계사 시험에 강한 게, 선배들도 그렇게 이미 최다 배출이고 동기들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등학생들이 생기부에 쓰기 좋은 소재죠. 마케팅인데, 마케팅이 뭐 그냥 뭉뚱그려서 마케터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케팅에도 되게 많잖아요.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의 뭐 브랜딩을 담당하는 브랜딩 담당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되게 광고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소비자와 직접 다이렉트하게 붙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까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여러분들도 아마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학 컨설팅이라고 하죠. 뭐 생기부 컨설팅, 회사가 이제 컨설팅 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잘 나온다. 건강한가? 우리가 재무적으로 건강한가? 너무 빚이 많진 않은가? 라고 이제 컨설팅 펌에 의뢰하면, 컨설팅 펌에서 이제 인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적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제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어느 분야에서 의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되게 얇지만 되게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되게 스페셜리스트의 색깔이 짙은데 컨설팅 업계는 조금 제너럴리스트하지 않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공으로는 좀 전략 전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2학년이라서 진로가 막 정해졌다 이건 아니고, 아마 다 군대 갔다 와서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저도 일단 회계사 시험 공부를 먼저 해보고, 사실 안 돼도 그 공부한 경험으로 충분히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금융 쪽이나 그쪽으로 빠지거나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금융 관련해서는 학회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증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채용을 하는 식이 아니라 보통 추천서를 써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런 책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실무랑은 거리가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엑셀 같은 툴을 다룰 수 있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나 시험 공부는 결국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럼 혼자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학회가 아닌가. 일단 경영학과를 왜 선택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길이 너무 다양해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전 그 전에 사실 육군사관학교를 먼저 가고 싶었고 1학년 2학기 때는 한의대를 가고 싶었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경영을 준비했어요. 아니 그러면 생기부가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년이에요. 1년째는 그냥 백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서류로는 대학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입학사정관분들이 보기에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의 생기부를 볼 거 아니에요. 다 1학년 때부터 경영,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얘는 왜 육군사관학교를 썼지? 얘는 왜 갑자기 또 한의대로 바뀌었네? 그러다 왜 경영학과로 왔지? 하고 조금 생기부의 다양성을 챙길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보고 얘는 되게 마음이 가벼운 애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통은 되게 자기 꿈을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생기부 면접은 보지 않긴 했는데 아마 생기부 면접이었다면 아마 교수님들이 그런 걸 먼저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대학교 오면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원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꿈이 없다 너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입학사정관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생기부일 거란 말이에요. 연구 수준이 당연히 교수님들 연구 수준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도 없죠. 보기엔 다 그냥 정말 귀여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딥한 정도보다는 조금 다양한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라기보다는 조금 차별점을 두려고 했죠. 다른 생기부. 저희가 이제 진로 시간에 아니면 금요일 5, 6교시에 보통 교육을 많이 들어요. 금연교육, 성교육을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게 보통 필수 교육이라서 생기부에 들어가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교육을 이수함. 근데 아는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분은 뭔가 그냥 그렇게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싫었대요. 다 똑같잖아요. 다 누구누구는 금연교육을 이수하고 누구누구는 똑같이 금연교육을 이수하고 그래서 그 금연교육을 이수하고 난 그냥 그렇게 쓰기 싫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다 붙여놨대요. 그럼 이제 생기부에 누구누구는 이런 금연교육을 이수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누구는 그냥 금연교육을 이수하고 이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와 그렇게 생기부에 미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똑같이 탄소 중립 교육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경영하고 엮을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시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ESG였어요. 누구든지 생기부 ESG를 쓰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쓰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탄소 중립 교육을 듣고 그냥 ESG를 쓰는 게 아니라 ESG가 과연 절대선일까? 라는 주제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교육? 그걸 이수함인데 저는 그걸 듣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발표자를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 발표를 하고 뭐 ESG는 절대선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막 이러면서 쓰니까 당연히 차별점도 있을 거고 입학사정관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얘는 좀 열심히 수업을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생기부를 쓰실 때 잘 써야겠다 보다는 다른 애들이랑 좀 어떻게 다르게 보이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딜 가나 재혁아 너 생기부 뭐 어떻게 썼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엑실이 드는 게 이거예요. 다른 애들이 안 하는 걸 해라. 발표할 때도 그냥 데스크 리서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문조사도 해보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방법 중에 퀀트 투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퀀트 투자가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모의 투자를 해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나도 궁금해서 직접 한번 해봤고 다른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리고 다른 애들의 인식 때문에 내가 캠페인도 실시해봤고 이렇게 조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나에서 뻗어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게 이게 키포인트야. 직접 해보는 거.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표 자료만 만드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발표 자료 만드는 게 90 정도의 힘이 된다면 그러니까 발표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데 딱 10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 만드는 거는 그 어떤 질문인지는 생기부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질문 한두 가지 구글 폼으로라도 구글 폼으로 하고 인스타에 공유하면 또 SNS에 이렇게 공유해서 했다라고 생기부에 들어가면 또 도움이 되니까 그 10만큼의 노력만 직접 해보시면 그 10이 100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은 이유는 우리 고교학점제 카드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본인의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과목을 좀 신경 써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거 한 10개? 10개 정도? 네, 10개 정도.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이 2개나 있죠. 경영학과라고 해서 수학을 뭐 덜 쓰는 것도 아니고 경영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경영학과에서 써먹으실 만한 2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부 쓰는 데 있어서도 아마 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엮일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제는 사실 말씀 안 드려도 금융과 경제생활은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이 과목 중에서 가장 경영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경영학과라고 해서 경제를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필수 전공으로 경제 원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큼
경제도 중요하다. 근데 이게 사실 고등학생 친구들이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엄청 적어서 사실 내신을 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 받던 것보다 낮게 받아도 생기부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경제를 골랐었던 것 같아요. 뭐 금융과 경제생활도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 데이터 관련한 과목들인데 사실 고등학교 때 혼자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고 생기부에 쓴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거에 그치기 쉬울 텐데 이제 학교 수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교양 중에 경제 과목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인간과 경제활동.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는 저도 들었던 과목인데 사회문제 탐구.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탐구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준비할 때 중요시 했던 건데 이사번이 입학할 때부터 독서가 사라졌어요. 생기부에 있는 독서란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러면 독서를 안 해도 되냐? 이게 아니거든요. 꼭 독서란이 아니더라도 국어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어느 세트에도 독서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런 독서 과목까지 들어준다면 뭔가 교수님들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이 보시기에 이 친구는 독서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책 열심히 읽는 친구구나 정도는 각인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화 영어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듣는다기보다는 들어간 이후를 위해서 조금 수강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으로 좀 기초 능력을 다져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영어니까. 아 그렇죠. 애초에 수업이 영어니까.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학교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영어로 수업할 거고 뭐 회사 나가서도 대부분 어떤 바이어가 와도 어떤 매니저가 와도 보통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회의도 이제 영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알아들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3개만 뽑는다면? 자 여기서 또 3개. 자 일단 당연히 경제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과학 그리고 조금 차이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통계나 인공지능 정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꼭 과목이 아니라 그냥 평소 세특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과목까지는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썼던 생기부 방법 중에는 이쪽에서 A라는 연구를 하다가 보통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연구하고 싶은 점을 보통 보고서 마지막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가로 연구하고 싶은 점을 보통은 다른 과목 세특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실용통계 공부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썼었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남겨놨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경제 과목 때 이렇게 보고서를 썼었다.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했다라고 쓰면 그 연결성이 좀 생기죠. 각자 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되게 융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같이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생기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 마무리는 더 연구하고 싶은 점, 궁금한 점, 더 궁금해진 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나머지 세트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굿! 고생하셨습니다. 네.